I've been trading for over 5+ years and I've tried hundreds of different complex trading strategies. And it took me years to realize that having a boring and simplified trading approach is what ultimately led to me making consistent profits in the market. I made $92,000 last month trading the exact strategy along with 3 setups that I use on a daily basis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ults. 92,000달러 무려 비트코인 1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벌어들이고 있는 이 남자는 미국에서 제일 핫한 20대 트레이더 잭 웨이드입니다. 잭은 이민자 출신인 자신의 가족이 돈이 없어 따로 살아야 하는 게 싫어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정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지표를 사용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루하지만 간소화된 3가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살 집도 구하고 좋은 차도 사면서 여유가 생긴 잭은 이제는 자신의 P&L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며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의 승률이 무려 83.33%라고 하니 저희가 안 알아볼 수 없겠죠. 매달 비트코인 1개씩 벌어들이는 남자 잭 웨이드의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잭은 장이 시작될 때 움직이는 가격의 방향,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의 기초인 거래량으로 바라보는 것이 단순하지만 결국 모든 전략의 출발점인 만큼 이 부분을 습득해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잭이 사용하는 거래량은 일반 볼륨의 개념이 아닌 누적된 거래량의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한 다음 2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상황에서 가격이 이 정도 오르는 동안 거래량은 이 정도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두 번째 상황에서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거래량은 앞선 상황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래량이 많이 누적돼 있는 가격대는 기관이나 세력이 분할 매집을 할 때 발생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심리가 탐욕 구간에 들어설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추후 가격이 움직일 때 사용하는 심리적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잭이 누적된 거래량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전략은 OBV라는 보조지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OBV, 온 밸런스 볼륨의 약자인 이 지표는 1963년 미국의 조셉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그랜빌스 뉴 키 투 스톡 마켓 프로핏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미국의 기술 분석가였던 조셉은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스마트머니가 먼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가격이 마지막으로 움직이게 되는 OBV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OBV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차트에 띄워볼까요? 트레이딩 뷰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해주고 여기에 영어로 OBV를 입력하면 이렇게 온 밸런스 볼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해주시면 차트에 OBV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OBV를 딱 봤을 때 파란색 선 하나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바로 거래량이 누적되는 동안 가격이 움직인 방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청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거는 이 전 종가보다 지금 캔들의 종가가 더 높은 곳에 완성되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청록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 캔들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의 거래량은 이전 거래량에 플러스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발생한 종가가 이전 종가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이전 누적된 거래량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계산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청록색으로 나타내는 양봉 거래량들은 모두 플러스를 해주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음봉 거래량들은 모두 마이너스를 해줘서 지금 이 캔들이 만들어진 동안 발생한 거래량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나타내는 거래량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바로 OBV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 OBV의 값 자체보다 OBV 선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기울기 정도, 고점과 저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OBV라는 보조지표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볼륨이 먼저 누적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볼륨이 한쪽 방향으로 집중되어 몰리고 있다면 이후에 그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바로 OBV 지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절대적인 위치보다 이 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 상대적인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OBV의 기울기와 방향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 텐데요. OBV의 기울기는 기본적으로는 가격의 방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OBV의 선도 아래를 향하고 있고, 저점을 만들어준 다음에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으니까 OBV도 점차 아래서부터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자, 다음 두 구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 모두 하락 구간인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 발생한 OBV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OBV의 계산식상에서 현재 캔들이 음봉으로 떨어지면 무조건적으로 누적된 거래량에서 빼기를 해줘야 하는데, 두 구간 모두 하락 구간이지만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서 발생한 거래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OBV 선이 움직이는 각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OBV 기울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락 구간에서 발생한 매도 에너지보다 두 번째 구간에서 발생한 매도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후에 하락을 할 땐 좀 더 묵직하게 아래로 밀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락 에너지와 가격 움직임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OBV의 첫 번째 사용법입니다. 이번엔 상승 추세 중인 구간을 볼까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만 큰 추세로 보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OBV의 수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포인트, 해당 OBV가 위치하는 캔들을 이어봤을 때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는 동안 OBV의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다른 상황, 바로 OBV의 다이버전스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표의 방향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OBV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OBV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쌓이고 있는 상승 누적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누적되고 있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를 뒷받침해줘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결국 올라가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 추세 중에 발생하는 저점이 계속해서 로워 로우를 갱신하고 있을 때 OBV 선이 나타내는 저점은 오히려 로워 로우를 갱신하지 못하고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 저점이 발생했다면 이는 OBV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오던 매도세의 거래량보다 매수세의 거래량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추세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는 더 이상 로워 로우를 갱신하지 못하고 이보다 높은 곳에 하이어 로우를 만들어주면서 추세를 끊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죠. 이렇게 가격의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과 OBV의 선이 반대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게 OBV의 사용법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그 중에서도 상승과 하락 한쪽 방향만을 반영하면서 누적된 값을 나타내는 OBV도 단점은 있는데요. OBV는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고 그 캔들에 발생한 모든 거래량을 한쪽 방향에 몰아주기 때문에 거래량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BV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앞선 두 가지 사용 방법에서 알아보았듯이 가격의 움직이는 정도를 무시한 방향성만 보여준다는 것이었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격이 1원이 올랐건 10원이 올랐건 상승으로 판단되면 무조건 거래량을 더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세한 움직임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승 누적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OBV의 기본 수식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거래량이 누적된 가격대는 추후에 심리적 지지저항선의 역할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OBV에선 1원의 상승이든 10원의 상승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방향성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된 결과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웨이드는 상승과 하락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거래량을 누적시키지 않고 각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가격 변동의 강도나 비율을 가중치로 계산해서 OBV가 나타내지 못하는 미세한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잭 웨이드가 사용하는 세 번째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기준으로 나타내는데요. 단순 거래량을 누적시키지 않고 각 거래량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OBV에선 어느 정도 선이 유지되는 구간이라도 잭의 OBV에선 이렇게 매수세가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빨리 캐치하고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가격이 움직일 때 양봉만 쭉 나오거나 음봉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들어온 거래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론 움직임이 크지 않고 기존 OBV에선 이전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를 그대로 힘을 버텨주면서 유지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잭의 계산식으로 봤을 때 이때 이만큼 끌어올렸던 에너지가 매수세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힘이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한 번 더 눌렸다가 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N일간의 평균치를 구해 중심선을 추가해주는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OBV의 선이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의 색이 청록색으로 바뀌면서 현재 매수세가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OBV 선이 중심선을 지나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백그라운드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매도세 중심의 시장이다. 이렇게 빠르게 해석하고 매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잭 웨이드의 세 번째 전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선 15분 봉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적게 쌓이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구간이 발생한다면 다음 발생하는 추세 시그널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힘이 웅축되었다가 터지는 그 순간을 이용하는 스퀴즈 모멘텀 전략,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구간을 살펴볼게요. 스마트 OBV의 거래량의 수치가 위아래로 100을 넘지 않는 구간, 이 구간이 힘이 웅축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스마트 OBV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그 말은 즉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려가는 매도세 힘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선 시그널 확정 라인에 가로줄을 그어서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시그널 확정 캔들의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손절가는 RN라인에 마이너스 2% 구간으로 잡아놓고 추세가 시작된 걸 확인하면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그널이 발생할 때 매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매수세에 힘이 빠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15분 봉이기 때문에 되돌림의 가능성도 같이 염두를 해두고요. 우선 여기서 전량 매도를 진행해준 다음에 바로 스위치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동일하게 시그널 확정 캔들에서 가로줄을 하나 그어주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으로 잡아놓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긋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되돌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급한 상승을 했던 이 구간과 이 구간, 두 개의 구간이 나오겠죠. 이 구간들은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이, 그러니까 물량이 충분히 수합되지 않은 구간, 빈 공간이라고 해서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는 공간들이에요. 이 구간들은 이제 저희가 위쪽 아래쪽 기준선을 그어놨을 때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들에서 모자란 거래량을 채우고 다시 올라와 준다면 가격은 매수세의 힘을 받아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들을 채우지 못하고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추세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구간에서 잠깐의 횡보를 보여줬지만 결국 두 번째 구간까지 한 번에 뚫고 내려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승 추세는 끝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결국은 윈라인과 RN라인 이 사이에서 오늘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두 번째 구간까지 바로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자, 여기 RN라인까지 오면은 매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랫라인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하지만 저희의 목표가는 바로 이 선이었으니까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번의 매매를 진행했는데 이 다음에 시그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가격이 아래에 있는 선을 횡보하다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래 스마트 OBV를 보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2개 연속으로 발생을 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보이는 가격의 상승에 비해서 매수세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앞전부터 이어져 온 하락 추세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아래쪽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었다가 다시 몸통을 이탈했을 때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가격이 지금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말려들어온 캔들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볼게요. 이번엔 짧게만 먹고 빠질 건데 손절가를 그렇다는 건 여기 윗라인으로 잡아두고 목표가는 1차는 박스권의 아랫라인, 2차는 전체 아랫라인까지 한번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바로 손절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다음 캔들이 중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건은 손절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 곧바로 다시 숏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아랫라인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OBV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가격 움직임에 비해서 크게 올라온 상승 다이버전스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지금 그어놓은 이 가로선이 지금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선 밑에선 스마트머니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확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면은 그 후 생기는 가격 움직임의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기다려 볼게요. 이때 손절가는 동일하게 저희가 아랫라인의 2% 구간 아래로 잡아놓고 목표가는 이번에는 스마트머니의 유입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쪽 라인 끝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해서 내려가시더라도 여기 아래에 손절가를 잡아뒀기 때문에 큰 손실은 막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윗라인을 터치해주면서 오늘의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한 매매는 4번의 익절과 1번의 손절이 나왔는데요. 잭 웨이드가 말하는 승률 88%와 얼추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알아본 잭 웨이드의 OBV 전략은 확인하는 시그널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없어 보이지만 확실한 승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잭 웨이드의 전략 역시 여러분들이 백테스트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제 개인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지표의 코드 소스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딩뷰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소나무 모양이 있어요. 이 파인 에디터를 눌러주시고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나오는 이 화면 있죠? 여기에 보내드린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스마트 OBV의 백테스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백테스팅을 하기 전에 꼭 보셔야 할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전략들을 언제 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 소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